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일의 기술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좀 행복할까? 우리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사실. 직장생활을 좀 활발하게 이제 하려면. 우선순위는 그 조건, 나의 직장생활을 할 만한 직장생활로 만든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 월급, 아니 복리후생, 좋은 동료, 무슨 이제 비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회사의 조건 이전에 내 조건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내 조건이. 내 조건을 먼저 갖춰야 직장 생활이 할만해져요. 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일을 잘하는 거죠.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지금 이제 임원으로 퇴직한 저한테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제 베이스를 강조해요. 경기에 나가는 이제 운동선수처럼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 일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백날 그 후배들을 보고 나는 진심이야, 동료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정말 나는 정말 100% 정말 충성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그런 거.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의 어떤 가장 기본기가 되는 일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의 기술 첫 번째, 주도성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켰으니까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한다 이런 거 하고 내가 이게 이 일 자체를 굉장히 이해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거하고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브랜드예요. 매장직이에요. 근데 이제 점장이 있고 나는 매니저예요. 근데 점장이 갑자기 오후 9시에 퇴근하는 직원을 2시간 연장하라는 거예요. 창고 정리, 재고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9시에 퇴근하는 직원 누구 오늘 2시간 더 창고 정리해야 되니까 연장하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매니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자, 여러분 2시간씩 오늘 더 연장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이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러나요? 안 그러죠. 다들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싫다는데요? 그렇게 막 시간 갑자기 늘리고 이러면 그만둔다는데요? 약속 있다는데요? 이러면은 점장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2시간 연장하라고 얘기했는데 저 친구들이 안 나오는데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굉장히 무능하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시간 이제 창고 정리 재고 조사 한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오늘 갑자기 꼭 해야 되는 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장 근무 시키면 시간 외 수당. 그러니까 연장 근무 갑자기 시킨 거니까 원래 시간당 페이하는 거 외에 뭔가를 더 줄 용의가 있냐, 회사는 과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미안하다고 부탁하면서 시켰지만 그 친구들이 원래 스케줄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럼 대안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받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대안까지 챙겨서 일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주도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시켰으니까 그냥 한다 이거랑은 너무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디자이너라고 치자고 이번에는 시안을 원래 2개만 만들려고 했는데 3개를 샘플을 만들려는 거예요. 디자인 시안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도 들고 추가 소요 시간도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2개로 만들기로 했다가 왜 3개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장님의 의중을 모르겠으니까 이런 건지 그러면 이런 추가 비용도 없다, 룸이 없다, 그리고 시간도 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샘플 3개로 만들 거는 이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3개로 만들려고 그랬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지시한 사람한테 보고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2개 갖고 가면 너무나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낼 것 같으니까 세 개를 만들려고 했다고 쳐요, 윗사람이. 그러면 미리 스타일을 컨펌 받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비용 들이지 않고. 어떤 그런, 이제 창의적으로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고안해 내려면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이제 문제가 터졌다 해도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해서 이제 빠르게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습관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것처럼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납품업주에 이제 발주했어요. 200개를 해야 되는데 2000개를 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근데 혼날까봐 물건 올 때까지 막 속만 끓이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실수를 확인하자마자 빨리 실토하고 혼나면서 자, 솔루션을 찾고 상급자들한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리고 그래야 그나마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감추고 왜곡시키고 내가 안 그랬어요 뭐 이래 가면서 저쪽 업체가 잘못이에요 이래 봐야 뭐 일만 더 커지는 거죠.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요약해서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까지 빨리 이실직고 하면서 보고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든 해내기예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못하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못할 땐 못하더라도 이제 안 되는 것도 어쨌든 되게 만드는 게 그게 프로페셔널인 거죠. 그게 월급 값인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왜 월급을 받겠어요? 엄두가 안 나는 일이 이제 나한테 떨어졌다고 쳐요.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통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사 어떤 이제 굉장히 경쟁사에서 우리 똑같은 이제 말을 아까처럼 이제 커피 매장이라고 치자고요. 커피 브랜드예요. 나는 A라는 커피 브랜드, 저쪽 경쟁사 B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B 커피 브랜드의 어떤 신제품이 완전 히트를 쳐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브랜드가 이제 데미지를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돼서 나는 몇 년 차 되지도 않는데 그 업체의 어떤 이제 그렇게 빅히트를 치게 된 어떤 요인 분석,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거를 몇 년 차 안 되는 나한테 이걸 다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면 만만해져요. 쪼개면. 일이 덩어리가 클수록 굉장히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원인 분석해서 잘 되는 경쟁사의 원인 분석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어머,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쪼개는 거죠. 어떻게? 일단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 자, 저 매장에서 저 브랜드에서 저 메뉴가 히트 친 이유가 뭘까? 이것만 그럼 우선 하자. 내가 이거 딴 거 다 치우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그 각 매장별로 일단 그런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한번 실시해 보자. 이걸 기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일을 쪼개서 우선 먼저 착수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할 거를 진행하다 보면 점점점 감을 잡고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무 암담하다 할 경우에는 그래 일단 쪼개서 만약에 세 쪽이나 네 쪽으로 쪼갰다. 그럼 한쪽만 먼저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미팅하고 들어와서 서면으로 다 보고하기 전에 구두상으로 먼저 직장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죠. 주요 내용을. 저 거래처 미팅, 김 사장 만나서 이런 건에 대해서 미팅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직장 상사가 어떻게 됐나 물어보기 전에,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물어보기 전에 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 상사가 찾을 때까지 입 꼭 다물고 거래처 갔다 온 거 뻔히 아는데 불러서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 정말 무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에 이제 기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와인 수입 회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경쟁사 뉴스, 정보 검색, 신규 출시한 와인, 프로모션, 정부가 주류 수입 업체에 관해서 새롭게 내놓은 어떤 이슈, 정부 정책,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사람이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대단히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제 시간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일단 그 데드라인을 자기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데드라인을 맞추는 걸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만약에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이제 금요일날 보고하는 날이라고 하면 나 자신의 어떤 데드라인은 목요일 오전으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래야지 결국에 데드라인에 여유 있게 변수가 생기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스마트한 보고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말로 잘 설명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스마트한 보고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서대로 말하지 말고 핵심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죠. 뭐 매출 부진 이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업계에서도 지금 난리라서 매출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듭니다 팀장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한 보고 두 번째는 숫자 위주, 숫자 넣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도착하시기로 돼 있어 갖고 사장님이랑 이제 내가 모시고 이동 중이에요. 그래서 부장들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쭉 나와 서 있어요. 모처럼 이제 사장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사에서 사장님이 오시는데 다들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톡을 해준다고요. 내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장님 금방 도착하십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사장님 5분 뒤 현관 앞에 도착하십니다. 5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게 더 그 보고를 받는 부장 입장에서는 명확할까요? 그래서 숫자 위주로 항상 숫자를 넣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스마트한 보고, 세 번째 정리 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내용 전달은 정리한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진 원인 세 가지는, 또는 매출 활성화 대책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보고하는 거 대단히 저 친구는 참 명쾌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집니다.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예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